네, 이런 문제들은 제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오늘 꿈처럼, 예,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어떤 그 꿈에 대한 이야기처럼 본인이 의지가 아닌 본인이 의지가 아닌 어떤 강제적으로 천만 이상가족이 나눠주고 싶어서 나눴었나요? 강제적으로 분리됐잖아요. 여기 해방 이후에 45년 해방 후에 그들이 북한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한국에 월남하면서 북한 정권에 다 너들을 빼앗겼잖아요. 즉 본인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으로 빼앗겼던 어떤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충이거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한 고충. 즉 이 문제는 원래 있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문제. 예. 원래 있던 땅에서 쫓겨난 자들이 문제인 거예요. 쫓겨난 자들이 문제. 저도 이게 이 사실은 오늘 처음 이 방송을 통해서 이야기하게 되지만은 저도 북한에 있을 때 월남자 가족이었어요. 월남자 가족이라는 말을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게 이해를 하고 또 아니면 이해 못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6.25 때 월남을 저희 가족 중에 누구가 이렇게 월남을 했어요. 월남하다 보니까 북한은 철저한 어떤 계급 사회거든요. 충성 계급과 이게 적대 계급들을 나누어서 이렇게 정치를 해요. 근데 이게 월남자 가족은 적대 계급으로 취급당해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렇게 또 우리 가정 삶을 이야기하던 또 그런 이야기들을 뭐 또 앞으로 또 나눌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 정도로 간단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이런 적대 계급으로서의 가족은 살다 보니까 그 사회에서 정말 혜택을 못 받으며 살았어요. 철저하게 사회적인 어떤 그런 북한 사회에서 이게 그 배척을 당하면서 그러면서 살았어요. 그렇게 살던 내가 한국에 왔을 때 나름대로 좀 기대를 했어요. 나는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이게 한국에 갔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 북한 사회에서는 어떤 배척을 당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한국에 가면 너는 얼마나 그 땅에서 이게 고생하며 살았느냐. 그래 수고했다. 정말 여기 와서 열심히 잘 해라. 그래서 여러 가지로 따뜻한 어떤 그런 보살핌으로 이렇게 대해 줄 줄 알았어요. 한국에 왔을 때. 음.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한국 정부에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인식이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직도 이게 대한민국 정부는 이게 예, 통일에 대한 말로는 많이 이렇게 뭐 부르짖고 하고 뭐 이렇게 한다고 하지만은 통일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의지를 가지고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거고 그것들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어떤 퍼즐들을 맞춰야 되는가 하는 어떤 구체적인 구상이나 어떤 그런 것들을 준비하고 나가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구나.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고민하고 체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좀 간접적으로 느끼게 되었어요. 예. 물론 이건 뭐 부차적인 문제지만은 일단 이거는 쫓겨난 자들이다. 북에서 쫓겨난 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잖아요. 이게 남북 통일 시대. 예. 이 쫓겨난 자들이 가지고 있는 원한에 대한 문제잖아요. 예.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쫓겨난 자들이지만은 만일 통일시대에 됐을 때 통일이라고 우리가 저도 계속 여기서 주장하고 있지만은 통일 우리 대한민국의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제도가 된 그런 통일을 우리가
구상하고 그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즉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남한이 주도한 어떤 그런 통일, 그런 통일이 된다면 이건 또 다른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이렇게 북한에서 쫓겨난 자들이 문제를 이야기했지만은, 예, 이런 주도의 어떤 통일이 됐을 때 이제는 완전히 반대되는 어떤 그런 문제가 지게 되는 거죠. 반대되는 문제가 지게 되는 거죠. 즉 현재 북한 땅에 자리 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는 거꾸로 빼앗겨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너무 극렬하게 표현하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지금 북한에 틀고 앉아서 이렇게 주도권, 어떤 그 세력권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뺏겨야 되는 어떤 그런 순간, 이런 위주의 어떤 그런 통일이 된다면 그런 문제들이 또 제기될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제가 이렇게 통일시대 탈북민들이 역할을 했을 때, 거기서 이렇게 독일 통일이었던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그때 동독주민들은, 통일시대 동독주민들은, 2등 국민, 이건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어떤 그런, 입장인 거는, 일반 국민들도 2등 국민이라는 어떤 그런 2등 국민으로 전락되는 것 같은 어떤 그러한 심정 가운데, 정체성 혼란 가운데 살아가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그때 잠깐 나눴던 것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지금 남북이 서로 다른 제도잖아요. 예, 이건 자본주의고 이건 사회주의 제도인데,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된 어떤 그런 통일이라 된다 했을 때 결국은 한쪽이 승자고 한쪽은 패자가 되는 거죠. 예. 승자에게는 고통이, 이때까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뭐 1000만 이상 가족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어떤 부분들에 대한 어떤 상당한 앞으로 연구되면서 배출됐던 그런 집계될 문제들이 많이 나타날 건데, 그런 문제들은 승자에게는 고통이 끝이지만은 패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이 될 거라는 거예요. 통일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에 들어갔을 때, 시대에 들어갔을 때 승자와 패자가 생기게 될 거고, 승자에게는 고통의 끝이지만은 패자는 그 또 다른 고통의 시작의 부분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통일을 이렇게 연구하면서 보니까 히틀러 제3제국이 이렇게 멸망한 다음에 연합국이 이렇게 독일을 점령했을 당시에 어떤 집 벽에 그런 글을 이렇게 단벽에 그런 글이 써져 있었다는 어떤 그런 문구를 읽었어요. 그때 그 문구가 어떤 문구인가 하면, 전쟁을 즐기라. 그렇지 않으면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패자에게는 더 큰 고난이 올 것이다. 어떤 그런 문구를 써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실제로 독일은 이렇게 연합국은 승전해서 이겼지만은 패전국인 독일은 그때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고난, 또 뭐 도둑질, 뭐 강간, 그다음 집단 수용소, 배급 체제, 그리고 그 베를린 장벽으로 인한 또 어떤 분단의 역사,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거든요. 새로운 고통의 시작이었다.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주도된 어떤 통일사회가 된다면, 북한 땅, 아까는 쫓겨난 자들이 어떤 고통의 문제라면 반대했을 때 빼앗겨야 되는 어떤 그런 문제도 내재되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뭐 좀 간접적으로 조금 이렇게 조금 더 여기서 첨부해서 말씀을 한 가지 주제를 더 이야기를 드린다면, 앞에 방송에서도 이렇게 잠깐 어떤 그런 주제를 던지기도 했지만은, 탈북민들, 예, 저도 지금 탈북민이고, 예, 탈북민들이 고통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어떤 정신적인 고통 중에 한 가지가 이렇게 변절자라는 이야기를 듣잖아요. 일단 북한이라는 제도를 등지고 이렇게 남한에 왔기 때문에 변절자라는 어떤 이야기를 듣잖아요. 뭐 대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한 사람 임수경, 전 뭐 지금 현재는 뭐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임수경이라는 여성이 뭐 의원이라고 말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어쨌든 탈북민들 향해서 변절자라고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어떤 그래 상당히 이렇게 한동안 이렇게 논란이 됐던 어떤 그런 기억을 여러분들 하실 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이게 탈북민들 가운데도 이런 이게 정신적인 방황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내재하고 있는 거예요. 예. 요즘에 제가 이렇게 보는 영화들 중에 그런 게 일제 시대를 배경으로 한 어떤 그런 영화들을 몇 건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유심하게 좀 보고 있는데, 뭐 밀정이라든가, 그다음에 말모이, 예, 이런 영화들. 말모이라는 영화는 뭐 요즘에 나오고, 밀정이라는 영화는 뭐 나온 지 몇 년 됐잖아요. 뭐 이런 영화들을 보면서 이게 친일을 했던 사람들, 이런 친일을 했던 사람들이 이게 일본이 망하면서 판도가 뒤집혀지면서 이렇게 이들도 이렇게 상황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이 뒤집혔을 때 이 친일했던 사람들이 말이 동일하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렇게 좀 이렇게 관심이 사러 딱 들어오더라고요. 일본이 질 줄을 몰랐다는 거야. 몰랐다. 네. 일본이 질 줄을 몰랐다는 거야. 자, 우리 탈북민들은 그러면 이렇게 이런 정신적인 고충을 겪고 있는데, 예, 이 부분도 이러한 문제들도 제가 앞으로 좀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제시를 할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들 구체적으로 다 제시할 겁니다. 자, 이것도 고통의 문제잖아요. 예, 원한의 문제, 이것도 원하는 게 원한에 한 어떤 한 가지 어떤 그런 모양 가지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통일사회. 자, 저는 이렇게 좀 결론을 내려고 합니다. 통일은 앞에도 말했지만 이제 꿈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서 쭉 북한에서 쫓겨났던 사람들, 또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주도된 어떤 통일제도가 됐을 때 북에 있는 북한 주민들, 또 북한 주민들과 또 위정자들은 어떤 구분해 봐야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도 나중에 뭐 천천히 이렇게 연구해서 올리게 되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들도 또 새롭게 고충에 대한 어떤 그런 원한의 문제들이 발생하게 될 거예요. 예. 그러나 이게 우리가 통일시대를 만들었을 때 이러한 모든 문제들에 대한 답을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시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독일은 이러한 혼란스러운 시대를 맞았을 때 그러한 것들을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려는 어떤 지식인들이 노력들이 있었어요.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그 사회적인 문제를 옳게 바르게 분석하고 그 분석한 토대 위에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성을 제시하려고 하는 어떤 지식인들이 노력에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 중에 있지만은 그러한 혼란 시대에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아직 연구 중에는 있지만 아직 찾아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특히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문제인 거예요. 이런 혼란스러운 문제들에 대해서 오늘 특별히 이렇게 통일시대에 제기될 원한의 문제에 대한 부분들만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나누지만은 그것 외에 또 상당한 문제들이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정말 윤리적인 어떤 합당한 어떤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제시를 주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방향에 대한 제시가 있어야만이 비로소 그러한 것들을 중심으로 사회적인 봉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사회적인 봉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길이 된다는, 그것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발판을 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한 사회적인 불씨들, 원한들, 이러한 것들을 그냥 그대로 묻어둔 채로 그냥 제도적인 데만 통합을 했다 이러면 또 다른 어떤 갈라질 수 있는 어떤 그런 불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봉합해낼 수 있는 방향성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지식인들이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되고, 특히 이러한 것들은 우리 교회가 신앙 안에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해낼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된다. 근데 이런 것들은 1차적으로 이것이 토대가 돼야 되고, 토대가 된다. 근데 이런 토대는 일단은 지도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지도자들. 이러한 방향성을 지도자들이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들이 사회에 이렇게 구현해 나가는 어떤 그런 봉합 작업을 할 때 비로소 사회적인 통합이 이루어지게 될 거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뭐 주제는 이런 정도로 마치려고 하면서,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주목하고 있는 부분들은 바로 이런 부분들인 거예요. 이런 부분들. 특히 이러한 부분들을 이렇게 신앙 안에서 이런 사회적인 문제들을 잘 포착해서 어떻게 신앙 안에서 바른 대안들, 방향성들을 제시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또 이렇게 제시하고, 또 이러한 제시를 통해서 많은 이런 부분들을 이러한 이렇게 신앙과 또 이러한 어떤 그런 이해들로 이렇게 양육된 이해들로 무장된 어떤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배출해내는 것이 저희 선교회가 바라보고 있는 어떤 그런 비전이고 또 걸어가려고 하는 어떤 대장정인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통일시대에 원한의 문제라는 주제를 가지고 제가 요 며칠 사이에 좀 고민해봤던 어떤 그런 문제들을 여러분들하고 나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뭐 제가 간단하게 한 부분만 이렇게 생각나는 대로 하는 게 주신 것 가운데 생각나는 대로 이렇게 다루었지만은, 앞으로 우리가 통일시대를 마주하려면 정말 수많은 엄청난 어떤 그러한 씨름들을 해야 될 거예요. 제가 이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는데, 지금 요 시점의 부분들을 제가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문제들이 너무나도 엄청난 거예요. 이걸 어찌할꼬,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어떤 그런 기름 부으심 임하시지 않으시면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이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는 이게 분명히 통일시대를 우리에게 선물로 안겨주실 거라고 믿는데, 이러한 부분들 미리 예측하고 준비하고 생각하면서 준비해 있는 자만이 그 통일시대를 감당해낼 수 있는, 살아낼 수 있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해낼 수가 있을 거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이런 큰 비전과 하나님 주신 어떤 마음들을 이뤄나가기 위해서 우리 통일생수TV와 또 우리 다윗의 물맷돌 선교회가 기도함으로 주 앞에 한 걸음 나가기를 원합니다. 또 이 통일생수TV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러한 일들을 위해서, 이건 또 우리 선교회만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 통일시대 우리가 살아내야 될, 마주해야 되었던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해서 또 이렇게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주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드리고 또 바라는 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